자, 강의를 또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단원. 우리 첫 번째 단원 할 때 고생들 많으셨죠? 공식 외우기 너무 많아서. 그때 잘 외웠으면은 이번 단원은 할만할 거고, 또 이번 단원 연습하면서 한 단계 본인들의 어떤 계산, 문자로 된 시계 계산 과정에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이론 설명 없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50번.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따라. 자, 요 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문자를 찾아주는 과정을 밟아볼 건데 얘는 일단은 A라는 애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전개를 하면서 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B와 C를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찾기 쉬운 건 이 상수항 마이너스 36을 만드는 애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바로 여기 C와 12를 곱하면서 얻어지겠죠. 마이너스 36을 만드는 거는 C랑 마이너스 12의 곱이기 때문에 아, C는 3이겠구나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좌변 왼쪽 변에 1차항이 없어. 1차항이 없다라는 거는 0x였기 때문이야. 그 개수가 0이기 때문에 1차항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변에서는 1차항이 나온단 말이죠. 우변의 1차항 계산은 색을 바꿔서 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2x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bx를 곱하면은 3bx가 하나 나오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 딱히 아무 말 없으면 다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x라는 놈으로 묶어주면 3b-12x가 되는데 이때 b는 4가 되어서 12 빼기 12로 0x를 맞춰준다면 그치? b는 4가 되어서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다 찾았기 때문에 몇 x제곱으로 끝나는지 우린 2차 항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우변의 2차 항. 우변의 2차 항은 여기 3과 여기 x제곱을 곱한 3x제곱하고 여기 4x와 여기 x를 곱한 4x제곱이 같이 나옵니다. 이 둘 사이를 딱히 아무 말 없으면 더하기로 연결해 주는 거고 그러면 7x제곱이 될 테니까 이 좌변 또한 여기가 a가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찾아주면 됩니다. 다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요. 그리고 굳이 뭐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요거를 x로 묶는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2 더하기 3bx 보통 이렇게들 쓰는데 요거랑 요거 중에 어느 게 더 간단해 보입니까? 계산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잘못된 계산 아니잖아. 똑같아. 두 식은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항이면은 모든 개수는 가급적 플러스가 있을 경우 플러스 먼저 시작하는 게 쓰기도 이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조금 더 변화와 발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럼 단원이 몇 개냐, 문제가? 불안한데? 허허, 27개네. 내가 반만 풀어오라 그랬잖아? 그럼 반만 풀어오시면 돼요. 27개.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 되나? 154번 갑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상당히 귀찮아 보이는 문제인데 풀이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자,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자로 이루어진 식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식은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방정식은 무엇이냐? 식을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빼기 1은 0이다 라는 거는 x가 1만 이 등호 얘가 0이다 라는 등호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0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의 말처럼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x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때는 항등식이라는 용어로 바꿔요. 문자가 써 있더라도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10 빼기 1은 9다. 그쵸? 자,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좀 어색한 감이 있죠.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어색하냐면 x가 없잖아요. x가 없는데 무슨 x값에 관계없이야? 그냥 x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자, 항등식의 또 다른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x는 0이다. ax는 0이다를 방정식으로 해석하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는 0이 됩니다. x에다 0 넣지 않고서야 이게 0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고요. 0이랑 곱했으면 x에다 뭘 넣든 0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 근데 a가 0이 아니면은 x가 0이 나와줘야만 둘 중에 하나가 0 나와서 곱이 0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얘가 이런 개수의 문자가 나와 있는 식이 x값에 관계없이란 말과 함께 할 때는 항등식으로서 해결이 되는데 항등식으로서 얘를 풀어가자면은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무엇을 넣어도 이 식은 성립할 거래. 그 말은 뭐냐? x랑 곱해진 놈이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a가 0이라고 한번 a가 0일 때 식을 다시 써볼까요? 돌아가서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야. 이런 게 바로 항등식을 의미합니다. 0 곱하기 x는 곱할 필요 있어 없어? 곱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0 빼기 1이 x다. x값에 관계없이 10 빼기 1은 9다. 이 식이 x가 없더라도 이상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x가 없어져야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x라는 문자가 있으면 당연히 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요 정도 내용 한번 숙지해주고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뭔지 그 약간의 차이 정도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또 비슷한 내용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야 됩니다. 문제풀이 넘어갔다고 막 넘어가면 안 돼. 문제풀이만 골라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시정지 하면서 다시 뒤로 갔다 다시 듣고 하면서라도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숙제를 위해서 빨리빨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은 x에다 뭘 넣든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x에다가 0과 1과 2를 넣어볼 겁니다. 왜 그런지는 눈치 좋은 친구들은 오른쪽 변을 보면은 알 수 있고 눈치가 없더라도 그냥 선생님 풀이 보면 알 겁니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4, 우변은 얘랑 얘는 0 넣으면 0 돼요. 다 곱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만 2b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b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죠. 두 번째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이번엔 얘랑 얘가 0 돼요. 그래서 좌변은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c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c는 1이다까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풀이가 갈리는데 그냥 x에다 2 넣어서 a를 찾아도 됩니다. 8 12 빼기 14 8 12 빼기 14 마이너스 2는
2 넣으면은 요거 0 되고 요거 0 되니까 그냥 2a 나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 항은 어떻게도 찾을 수 있냐면 결국 이것도 다전개하면 bx 제곱, 얘도 다전개하면 cx 제곱. 2차 항만 볼 거야. 2차 항 최고차항의 개수만 볼 거예요. 이건 다전개하면 ax 제곱이 되는데, 2차 항들을 다 더하고 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2x 제곱이 나와 주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찾아놨잖아. b는 2고 c는 1이야. 아, 그러면은 2x제곱은 이미 있으니까 이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도 a를 찾아줄 수 있어. 그래서 문자 두 개를 찾고 나면은 남은 하나는 이렇게 찾아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풀어줘도, 해결을 해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58번. 이것도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x값에 관계없이. 그치? x값이 아니구나. 얘는 k값에 관계없이네. 음.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1을 대입하면은 전개되는 식은 다음과 같죠. n이구나, m이 아니라. 자,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할 거, 다 일단은 풀어둡시다. 숫자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다 지워지네. 그치? k, 요 괄호도 풀어주면은 km 더하기 3m 플러스 n은 0이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k 값에 관계없이. 아까랑은 조금 다른 건데,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아까 같은 거는 x에다 뭔가를 대입하면 뻔히 어떻게 풀리지가 보였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문자의 관계가 없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까처럼 k에다 뭘 넣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k로 묶어본다. 이런 행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종종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또 해줄게요. k 값으로 묶는다라는 거는 얘네 둘은 k가 있잖아. 이 둘을 k로 묶어서 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1 플러스 m 더하기 3m 플러스 n은 0.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k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이 문자 자체가 없어야 돼. 얘가 실은 요게 0 곱하기 k 형태가 돼야만이 k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m인 k와 곱해진 놈이 0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되니까, 이 식에다 k에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0 곱하기 k 마이너스 3 더하기 n은 0이다가 되죠. 어차피 0이니까 n이 얼마가 나와? n은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k값의 관계, 어떤 문자에 대해 관계없다라는 거는 그 문자로 공통 인수들을 묶어본다라는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단원 바뀌어도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풀이법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60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전체 세제곱은 2차식을 세제곱했기 때문에 최대 6차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써 있는 게 이렇게 6차식이 나와 있는 거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식화할 건 없지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x값에 뭐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거랑 상관없이 풀이법을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x에다 1을 대입해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6 빼기 2니까 4의 3승, 4의 세제곱, 64는
여기 있는 모든 x 1이 들어갔기 때문에 A6부터 A5, A4, A3, A2, A1, A0 이렇게 모든 걸 더한 게 됩니다.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6, 8,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2의 구승 512가 나옵니다. 얘는 A6 빼기 A5 더하기 A4 빼기 A3 더하기 A2 빼기 A1 더하기 A0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은 다 그냥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홀수번 곱하면은 다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도 다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을 해봤을 때 그냥 모든 개수를 다 더한 요거를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은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있는 모든 개수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x 앞에 있는 애들과 이 상수항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모든 개수를 다 더한 것 자체는 그냥 x에다 1을 넣으면은 다 더한 셈이 돼 버리잖아. 이 식이 다 더하기로 풀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64라고. 그리고 자, 짝수 번째 개수와 홀수 번째 개수들을 이 홀수 번째 개수들을 뺀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더했을 때는 57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A6이 2개, A5는 사라지겠죠? 더하기 빼기니까 A4, A2, A0 해서 이거의 2배의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이걸 반으로 나눈 게 답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지워집니다. 그치?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448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2배의 A5, A3, A1 이렇게 홀수 차수인 홀수 번째 숫자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자면은 요 상수항 A0만 찾는 방법도 있어요. A0 상수항 A0는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나타나게 되는데 0 넣으면 다 빵 되잖아. 그치? 0 넣으면 다 빵 돼서 그냥 5의 세제곱 125가 상수항이 얻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관련된 문제가 밑에 쭈르륵 있으니까 본인들 어떤 창의력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려준 걸 가지고 161, 162는 다 풀 수 있어요. 너희들이 조금만 머리를 굴린다면은 질문이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다못해 161번만 보면은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하라 그러는데 A0이 빠졌잖아. A0을 어떻게 뺄 것인가는 보여줬잖아요. A0 구하는 방법을 이 방법들을 숙지하셔서 아래 문제들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1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하는데 x제곱 빼기 x 플러스 인수분해 안되죠.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때 a, b 곱을 구하라 라는 거는 앞단원에서 했던 직접 나누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직접 나누기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차수를 지우기 위해 x를 얹어주면은 x랑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것이고 이거를 빼려고 하면은 a 플러스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될 것이며 얘도 2차식 얘도 2차식이니까 여기서 빼기가 끝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서 a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a 플러스 1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나오고 요 둘을 뺀 거는 0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최고차항은 빼질 건데 얘네들이 빼져서 0 나오려면은 각각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a 플러스 1x는 서로 똑같아야만 뺐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라는 게 얻어지고요. b와 a 플러스 1 또한 같아야만 0이 빼져서 0이 될 거기 때문에 a가 1인 걸 확인했으면 얘가 4가 나와서 b가 4인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접근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166번. 자, 다항식 어떤 x에 관한 식을 간단하게 쓴 거야. px라는 건 그냥 p는 아무 문자나 쓴 거고, 갑을병정 이런 것처럼 그냥 아무 문자나 쓴 거고, 중요한 괄호 안에 x가 있다라는 건 x에 대한 어떤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 p q1이라고 합시다. q가 겹치니까 q1x 나머지가 3이다. 자, 그 다음에 qx 또한 x 빼기 2로 나누면 이번엔 나머지 몫이 q2x라고 쓰고요. 구별을 하기 위함이에요. 같은 q가 아니야. 그냥 몫을 q로 쓰는 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q라는 문자를 선택한 겁니다. 알았죠? 마치 FPS 게임 단축키가 WASD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네이밍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거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랬을 때 3px-4q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는 또 다른 나누기니까 몫이 또 다른 q3라고 하고 나머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 나머지는 어떻게 찾냐면 그냥 x에다 3을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됩니다. x에다 2를 넣어서 p2는 2 넣으면 2 빼기니까 여기 0 돼서 0이랑 곱하면 사라지겠죠? 3. 여기도 x에다가 2를 넣으면 q2는 얘가 2 빼기니까 0 돼서 사라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똑같이 이 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하면은 3p2 빼기 4q2는 0 돼서 사라지고 네모가 남게 되는데 p2랑 q2를 찾아놨기 때문에 이 네모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마저 해줄게요. 169번. 이번엔 식을 던져줬네요. x 4승 더하기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3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q1x 나머지가 4다.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a, b를 찾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행위 또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결국 몫을 모르는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됩니다.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3은 0 더하기 4니까 4다 라는 식이 하나 얻어질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3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 두 개를 가지고 나중에 연립을 통해서 답을 내시면 될 겁니다. 결국 이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몫을 모르니까 몫이랑 곱해진 놈을 0으로 만드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해결을 하라 라는 얘기가 앞에서부터 유형한 5번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살짝 업그레이드 됐는데 173번 다항식 px를 x 빼기 1로 나누면은 몫이 q1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요. 똑같은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몫이 q2가 될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둘의 곱으로 표현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가 문제인데 여기서 나머지를 rx라고 표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rx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나누기를 해봤잖아.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눈 식. 이 나눈 식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얘가 2차면 이렇게 뭐 줄줄 빼서 여기 2차가 나와서 2차 빼기 2차를 해서 차수를 최고차항을 줄여버리니까 1차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차식일 때 1차식은 더 나눌 수가 없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눈 수와 나눈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생각하자면 나머지 차수는 더 작아야만 합니다. 같을 수도 없어요.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일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부분을 한번 다시 읊어보자면은 이거 몇 차식이에요? 처음에 나온 애들 1차죠.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1차보다 낮은 차수는 바로 상수입니다. 왜 상수가 1차보다 낮은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2학년 과정 되면. 그래서 1차식보다 낮은 차수의 식이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그냥 나머지가 상수로 나오는 건데 여기는 2차잖아. 2차. 얘가 2차식이라면 나머지는 1차식 최대 1차부터 상수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1차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한 개 들어간 1차식은 ax 플러스 b라는 이런 대표적인 식으로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ax 플러스 b라고 적용을 했을 때 문자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x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싶으니까 1, 이 식을 보고 x에다 얼마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2. 그렇게 x에다가 1을 대입하여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대입하여 마이너스 7을 얻어낸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지수가 두 개로 잘 잡혀 주어야 내가 잘 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은 p1은 얘는 어차피 0되고 그냥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얘 때문에 0돼서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이들의 값은 위에서 각각 구해놨죠. 이거 그냥 연립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을 천천히 하고 있고 또박또박 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다뤄주는 만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넘어갑시다. 177번. 이런 막무가내 식도 나누라고 하네.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치? 자, 기본적으로 나누는 식은 x 세제곱 빼기 x로 나왔지만 우린 요거를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가 3차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2차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못해도 2차식은 나올 것이다 라고. 자, 그러면은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3개를 넣으면은 식이 3개가 나오면서 짝짝짝 계산이 될 겁니다. 아까 173번에 비해서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나머지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알겠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네들이 179번의 문제를 정확한 해설을 너네들 머리로 해설을 해올 수 있으면은 난 정말 니들한테 피자를 사주겠는데 이거 못 해와요. 179번의 문제를 본인 머리로 양심껏 풀어내실 수 있다면은 선생님은 당신들의 어떤 지능을 리스펙할게요, 리스펙. 근데 선생님도 이거 학교 다닐 때 혼자 못 풀었던 문제라 내 머리 쥐어짜서 푼 문제가 있고 못 푼 문제가 있는데 179는 약간 승부욕을 자극하면서도 이거를 처음 보자마자 푼 학생들을 별로 못 봤어. 근데 얘는 풀이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어차피 난이도 상이라서 니들이 열심히 풀어지도 않을 거 아는데 그냥 한번 자신 있으면 피자라도 한 판 먹어보고 싶으면 한번 노력해 봐요. 자, 이 식을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다르죠? px 플러스 4를 4구나 4.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묻는 문제는 얘는 이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되겠죠. 선생님 꼴이 바뀌었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겁내지 마시고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하지.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p 마이너스 1은 이게 0 되면서 아니구나. x에다 1 대입해야 되는구나. 1 그치? x에다 1 대입하면은 p1은 7이다가 나옵니다. 1 넣으면 7이잖아. 그쵸? 자, 이 식은 어쩔 수 없어. 얘를 딱 보니까 그냥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도 p1이 나와. 그게 네모래. 그럼 네모는 7이겠지. 형태가 다르더라도 해야 될 행위는 명확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꼴에서 결국 Q 앞에 써 있는 놈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식하시면은 이 단원의 80%, 나머지 정리의 80%는 정복한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 능력의 문제예요. 계산 능력. 실수하지 않는 거. 알겠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해줄 것도 별로 없어요. 자, 183번. x 30승 더하기 x 29승 더하기 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있다부터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몫을 qx라 그랬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안 했으면 나머지도 고려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얘는 q1이라고 잡읍시다. 나머지를 얼마인지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니까 얘는 세모라고 하자. 세모. 우린 이 세모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q 마이너스 1은 세모다. 그치? 세모인 건 알겠어. 근데 세모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결국 q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네모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3은 네모다. 네모가 3이 되겠네요. 자, 네모까지 구해놨으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q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강제로 넣어볼 겁니다. 그럼 1 빼기 1 빼기 1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더하기 3으로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지어져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고 그렇다면은 q-1이 얼마가 나와야 될지는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푸는 방식은 결국 얘가 0 되는 거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나머지를 언급 안 했다고 나머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실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새 문제가 12번인데 반도 못 왔네요. 이런 186번. 자, 99의 100승을 98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귀찮은 문제라서요. 99라는 거를 98을 x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보자면은 99는 x에다 1을 더한 거의 100승입니다. 그거는 x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자고 이 문제 풀이는 무조건 얘가 어떻게 0이 되는 걸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풀게 될 거고 그럼 1의 백승이 r이다 라는 답이 나오죠. 나머지는 그냥 1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넘어갈게요. 189번 설명을 굉장히 샅샅이 세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쯤 되면 필드 딱 왔을 텐데 왔지? 안 왔으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숙제를 해오기 위해서 강의를 봐야 되는 이 시간들, 강의를 몇 번이고 돌려봐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시간 너무 아까운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중학교 3년은 너희들의 인생을 크게 달라지게 하지 못하지만은 고등학교 3년은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은 구구단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웠고 아무도 내가 공부 계통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선생님이 인서울 대학을 갈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집은 각자가 좀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선생님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그냥 남들 반 친구들보단 잘 가겠지 정도의 생각,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의 그 생활은 정말 너희들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라는 어떤 그런 고등학교 입시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시기들이 너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그 과정의 하나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랑비에 오전을 좀 모른다고 하잖아. 대충대충 공부하면서 대충대충 그때그때 상황을 넘어가고 그때그때 이해 한 척, 잘 한 척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1년 1년 지나면 쌓여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항상 고등학생 가르치려면 고1부터 가르치기를 선호하는데 가장 이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습관 하나하나 식을 써 내려가고 식을 전개해 나가고 계산을 어느 순서로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너네들이 만들어 간다. 최소한 영상 속에 선생님이 푸는 느낌으로 이 아래 딸린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애써서 노력을 해주면은 정말 후회 안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각각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q1x, q2x 이렇게 잡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고 얘는 x에다 1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어서 이거는 0이다. 1 넣어서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두 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수는 많지만 할 일들은 굉장히 뻔해서 재미가 없어요. 너희들은 재밌을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문제들이라 너무 유형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지 결국 풀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179번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풀이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나눈 수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인수분해 쳐주시고 나눠 떨어질 때는 또 나머지 없잖아. 나머지 없는데 미지수를 A, B 두 개 줬어. 왜? 식을 두 개 만들라고. 2 넣어서 풀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서 풀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풀이법이 굉장히 자질구리해요. 인수정리 뭐 이런 거 말 필요 없습니다. 인수정리 무슨 말인지 나 잘 안 써요. 인수가 들어가면 인수분해밖에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197번. 자,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법이야.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돼서 계산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x 빼기 2로 나눌 때 우린 그동안 이걸 어떻게 나눴어? 이렇게 기와장 씌워서 기와지붕 얹어서 나눴는데 이렇게는 귀찮다 이거지. 좀 더 쉽게 나누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나온 게 조립제법입니다. 자, 모든 식의 개수만 1, a, 마이너스 1, b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니은자로 한 줄 띄어서 공간 하나 띄어서 자리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나누려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2죠. x 빼기 2가 0 되려면 x에다 2 넣어야 되지. 2를 여다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맨 처음에 있는 숫자는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1이 되고요. 이놈과 아래 써있는 숫자를 곱해서 옆으로 올립니다. 2. 자, 근데 이런 기하장 써서 나누는 거는 한 줄 한 줄 생겼을 때 이 계산이 빼기로 들어가는데 조립제법은 다 더하기로 들어갑니다. 얘 둘을 더한 a 플러스 2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또한 얘랑 2를 곱하여 2a 더하기 4가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것 또한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해져서 2a 플러스 3 그게 또 여기는 2랑 곱해져서 4a 플러스 6이 되면서 요 마지막이 정리되면은 4a 더하기 p 더하기 6으로 써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입니다. 다시 여기는 숫자가 있고 여기는 식이 있으면은 개수가 있으면은 첫 개수는 그냥 내리고
둘이 곱하여 여기다 올려주고 또 더해서 내리고 곱하여 올려주고 또 더해서 내리고 그렇게 가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주립제법이다 라는 겁니다. 주립제법을 통해서 얻어진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위주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를 따다가 198번 문제를 특별히 하나 더 풀어줄게요. 요거는 어차피 15번이면 너희들이 수요일 날 수업할 때까지는 안 풀어올 것 같으니까 복 받았다 생각하세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누가 됐다. 얘가 20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K 자리에 얘가 있죠. 선생님은 보통 아래다 쓰는데 젠 K를 위에 썼네요. 였다 쓰든지 상관없이 하나만 쓰면 됩니다. K는 2가 될 거고 여기가 20이 나올 거고 이게 5고 얘가 9래요. 그럼 A가 3이겠지. A가 3이면은 5 나오고 3이면은 9 나오잖아. 그럼 얘가 20이 나오게끔 B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립제법인데 자,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식이 있는 198번을 이용해서 색다른 해석을 해봅시다. 조립제법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198번은 조립제법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식이 될 겁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아이고 더하기 3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과정이래요. 그러면은 개수만 먼저 써주시고 자 아까 뭐로 나누라 그랬냐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분의 1을 쓰라 그랬어요. 처음에 2는 그냥 내려오고요. 둘이 곱해서 1이 올라갑니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내려오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올라갑니다. 더하면은 2가 내려오고요. 곱하면 1이 내려옵니다. 더하면은 2가 내려오겠죠. 자 여기까지 딱 그어주고 원래 식은 차수가 2x 세제곱 3x 제곱 3x였어. 그치? 맨 뒤에가 항상 상수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얘 또한 여기 아래 써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이렇게 나와서 어떤 식이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우리가 2분의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식은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요게 전체가 몫이 됩니다. 몫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맨 뒤에 나온 숫자 얘가 나머지가 돼요.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죠. 분명히 얘로 나눈다며요. 얘로 나눈다고 했는데 왜 여기단 이렇게 쓰십니까? 주립제법이 갖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해주는 거라고 했죠. 이 문제. 주립제법은 여기 쓴 숫자는 이걸 보고 찾은 거긴 해요. 근데 항상 1x로 시작하는 나눈 식이 나옵니다. 여긴 2x인데 1x잖아. 그럼 제가 왜 2x였냐면은 꼴을 맞춰주려면 여기에 다 2 있는 거 보이죠? 이 2를 몽땅 끄집어서 앞으로 던져 토스해주면은 얘가 2랑 곱해져서 2x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바뀌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대로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눈 수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조립제법의 의미 첫 번째 나눈 식은 무조건 1x로 시작한다라는 거 2x 빼기 1을 보고 2분의 1을 쓰더라도 결국 1x로 생각하고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눈 결과 해석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몫 QX 자리의 식이 정확하게 얻어집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2다 해서 2인 거 보고 얘가 0 되는 거 집어넣어서 그냥 문제 풀었었어. 앞에서는 QX가 뭔지 몰라도 풀이가 가능했단 말이야. 몫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조립제법은 그 몫이 얼마인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네가 이렇게 그냥 해도 돼. EX 빼기 이거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눠도 돼요. 이것도 몫을 알려주잖아,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립제법이 좀 더 활용 범위가 좀 높고 계산 과정이 빠르더라. 이거는 몇 줄 써야 되지만 조립제법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촥 올리고 촥
올리고 촥 하면 끝나잖아. 조립제법이 훨씬 쉽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조립제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대표적인 식을 하나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과 같 이런 식을 인수분해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개수는 숫자로 쓰라 그랬지. 1, 마이너스 3, 2를 이렇게 자꾸 인수분해하면 절대로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왜? 난 뒤에가 상수부터 시작한다 그랬고, 그럼 얘가 1차고 얘가 2차네. 근데 여기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개수를 다 쓴다고 해서 조립제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x제곱이 없는 거 보니까 0 곱하기 x제곱이구나. 이렇게 없는 차수는 개수가 0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조립제법이 인수분해로서 활용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면은 요 맨 마지막 나머지가 0이 나오게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은 개수가 안 보인다고, 차수가 2차항이 안 보인다고 0을 무시했다가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0이 나와줘야 인수분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앞선 197, 198번 문제는 나머지 자리에 20과 그치? 얼마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인수분해식은 절대로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어떤 숫자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수의 약수, 맨 끝수의 약수를 집어넣음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는 보통 1로 먼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마이너스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2 하던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리고도 안 된다고 3과 4, 마이너스 3 이런 건 3은 약수도 아니까 안 되고, 이미 2의 약수만 넣으라 그랬는데 2보다 큰 수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쇼부를 봐야만 하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선생님은 1을 넣어볼게요. 처음에 1은 그냥 내려올 거고 둘이 곱해서 1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더할 거니까 1이 또 내려오고 둘이 곱해서 1이 올라갑니다. 그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내려오고 둘이 곱해서 1이 올라가지. 2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2가. 그럼 여기 0이 나오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조립제법 한 거고, 여기까지 해석을 통해서 식을 써보자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 x 빼기 1로 나누어서 몫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 1차, 2차 해서 여기를 지우고 써보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얘 또한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차피 인수분해가 될 거라면은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또 해도 됩니다. 3차 이상의 식을 단순히 인수분해 막 xx 깔아놓고 착착착 곱하는 게 안 돼서 조립제법을 쓰는 건데, 2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써놓고 하지 말고 또 이놈의 약수로 선생님은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내려오고 곱해서 2, 1 더해서 2 곱해서 2 그럼 여기 0도 나오니까 결국 1이 두 번 나오고 얘가 나왔으니까 x 빼기 1이 두 번 있고 x 플러스 2가 하나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조립제법의 98% 이상은 이렇게 풉니다. 유형 15, 16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푼다고 보시면 돼요. 조립제법은 뒤에가 0이 나오도록.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200번 풀이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를 시킨다 한들 그걸 이해하는 과정보다 이 풀이를 익히는 게 더 너희들한테 편하거든요. 이 식의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 우변에서 나타납니다. x가 x 플러스 1만 가지고 계속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문제구나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한 문제니까 표를 만들어 놓자면 1114. 이 조립제법은 요 가로 안이 0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생각의 과정,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1 그냥 내려와서 1 되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서 0 내려오고요. 곱하면 0 되니까 1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3 내려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마이너스 1. 처음에 1이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올라가고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1. 그럼 여기가 2가 되고요. 자, 또 한 번 진행하여 1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진 이 숫자들 3, 2, 마이너스 2, 1 이게 순서대로 A, B, C, D의 개수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풀이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잖아. 여기가 x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잠깐만, 그냥 마이너스 1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언제까지? 가로 꼭세 치고 하나 나올 때까지, 꼭세 가로 치고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1만 하면 나오는 숫자가 A, B, C, D 순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D부터 거꾸로 숫자가 구해진다고 봐야지. 그냥 풀이 과정이 정말 궁금해서, 선생님 나 이거 풀이가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아니면 진짜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그래야 내가 저걸 풀 수 있는지까지는 궁금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내 호기심이 그 정도까지 막 내 심금을 울리지 않네? 이런 친구들은 안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면 얘기는 해줄게요. 근데 그 과정은, 그 설명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203번. 인수분해 문제. 인수분해 잘할 수 있느냐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뭐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해줄 게 전혀 없는데. 음, 선생님이 해줄게. 없는데? 그냥 보고 판단하세요. 자, 204번. 204번부터는 또 얘기해 봐야지. 우리가 앞단원에서 요런 거 비스무리한 계산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눈치껏 하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냥 막 풀지 말고 계산 잘 하라고. 이게 24인데, 이게 4개나 곱해야 되다 보니까 4개를 막 곱하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서 머리를 쓰라고 했어요. 얘는 요렇게랑 요렇게를 각각 계산해주면 조금 할만합니다.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한 걸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바깥 거 두 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여기에 24를 뺀 게 되겠죠. 선생님은 이거 전체를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a 빼기 5 빼기 24가 되겠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내 눈엔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겠죠. 빼기 8 플러스 3. 그쵸? 그래서 이 식은 a 플러스 3 a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란 식이 원래 얘였잖아.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x제곱 빼기 2x x제곱 빼기 2x 빼기 1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 자식이 인수분해가 더 되죠. x 빼기 2 x제곱 빼기 2x 빼기 11, 이렇게 여기까지 얻어주면 됩니다. 인수라는 거는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얘가 인수이기도 하고, 요게 인수이기도 하고, 요게 인수이기도 하고, 요게 인수이기도 하고, 얘 혼자만 인수일 수도 있고, 이 곱하기 안에서 보이는 식들은 다 인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아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령껏 계산하라는 게 요지예요. 요령껏 계산, 무대뽀로 막 계산 밀고 들어가지 말고 뭔가 비슷한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찜작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암산을 계산 과정 하기 전에 머리로 훑어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훑으면 정말 기본이에요. 알았죠? 자, 210번. 풀어도 끝이 없구나. 자, 이거는 그냥 얘를 인수분해 해보라는 건데 뭐 어렵진 않죠? x제곱 빼기 25 x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마이너스 5 x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귀찮아서 그래.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가로 4개로 그냥 인수분해 합차니까 가로 4개 나오겠지.
뭐 힘내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자, 214번. 자, 요거 별표. 어렵다. 이거 난 참 쉽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니까. 요 인수분해가 인수분해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인수분해법을 따라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지 같은 풀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눈대 원래 인수분해라는 건 봐봐요. 우리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인수분해도 1, 1, 2 플러스 1 짝짝 빼기 빼기겠다. 이렇게 눈대중을 하잖아. 눈대중 그치? 원래 인수분해 눈대중이에요. 찍어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머릿속으로 암산을 통해서 찍어 푸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요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 x랑 y랑 상수 이렇게 가로 3개짜리 3개짜리 인수분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래 얘가 인수분해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요거는 요 2개의 칸을 요 4개의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요것만 보고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일단 x가 2x제곱이니까 2일이고 3y제곱이니까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1하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야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3y제곱 나오고 플러스 6 마이너스 1에서 5xy도 나오고. 자, 지금 내가 알려준 것만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인수분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개수가 플러스인 거 위주로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3y 제곱 봐도 되는데 난 그냥 x가 들어간 놈만 볼 겁니다. x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그걸 가지고 얘랑 얘만 신경 써서 채워볼 거예요.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y 그럼 마이너스 2i가 나오려면 1이랑 마이너스 2 혹은 그 반대일 텐데 3x가 나왔다 했잖아. 3x가 그치?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할 때 이렇게 곱해서 4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 더하면은 3x 나오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은 y쪽은 확인을 안 해봐도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만 따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나처럼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이 풀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학교 교육 과정은 막 무슨 정리를 하고 뭐 블라블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 이 문제가. 뭐 일단은 그렇다 하고 내 좀 잘났다 생각합시다. 이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혼자 알아낸 거라 너무 짜증나가지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너희들은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 잘 지켜서 이대로 풀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유형이 20번 때가 왔네 벌써, 그치? 자, 217번. 자, 문자가 3개 나왔어요. 문자 3개가 나온 거의 접근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겠죠, 얘는. 일단 문자 3개가 나와 있는 이 식은 다 전개를 해야 돼, 처음에. 그리고 기왕이면 문자 순서는 A, B, C 순서를 맞춰서 써주는 게 A, B, C, A 순서를 맞춰 써주는 게 좋은데 뭐 상관없다. 안 헷갈리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써놓고 제일 처음으로 할 짓은 뭐냐? 같은 차수끼리 묶거나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야. 근데 같은 차수끼리 묶을 때는 보통 명백하게 뭐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 이런 게 각각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뒤쪽에 한번 나오려나? 뒤에 가면 나오네요. 여기서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놈을 기준으로 정리할 건데 그러면 A 제곱인 애들을 먼저 생각해 볼까? A 제곱은 요거 둘밖에 없잖아요.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들만 묶어볼 거야. 요거, 요거, 요거. A를 묶었으니까 남아있는 애들만 쓰자면 B제곱, C제곱, 2BC. 더하기 나머지는 얘네 둘만 남았죠? 이거는 그냥 BC로 묶어주면은
b 플러스 c로 나올 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보니까 얘가 b 플러스 c의 제곱이구나. 그러면은 b 플러스 c가 모든 항에 걸쳐서 한 개씩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b 플러스 c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a 제곱 이거 날라갔으니까, 두 번째는 a랑 제곱인데 하나 썼으니까 그냥 b 플러스 c a가 될 거고, 마지막은 얘가 날라가서 bc밖에 없죠. 근데 이 식을 보고 너네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c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더하니까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쁜 표현이에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지. 이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그냥 100개 쓰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안 돼. 그런 가랑비 하나하나가 니들을 적셔가지고 완전 기껏 공부해놓고 욕은 욕 바가지대로 구박은 못한다고 구박은 구박대로 들어놓고 대학은 이상한 데로 가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잘 가도 좋을 건 없다고 했죠. 요즘 시대에는. 근데 공부를 했으면 성과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자, 220번. 유형 22번이죠.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래요. 3차식이죠. 3차식 인수분해는 뭐로 한다? 조립제법으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1, 마이너스 10, 19, 30. 기본적으로 이놈의 약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은 1부터 한번 넣어보는 편이에요.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0, 0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지. 이럴 때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봅니다. 얘가 30이라는 건 약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1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1, 30, 마이너스 30, 빵! 그쵸? 인수분해 한 번 성공했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랬지. 이거는 뭐 6이랑 5로 하면 되겠네. 6, 1, 6, 마이너스 5, 6, 30, 마이너스 30, 0.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과 반대 부호를 통해서 x 플러스 1과 x 빼기 6과 여기 있는 놈은 그냥 그대로 부호 살려서 x 빼기 5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남은 문제들은 미지수가 있어서 조립제법이 쉽지 않을 텐데 그냥 해봐. 알아서 해봐 그냥. 어차피 쉬운 내가 봤을 때 너무 쉬운 문제도 안 풀을 거잖아. 모르겠다고. 자유도에 맡길게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형을 잘못 묶었다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책 자체 한계니까 이해할게요. 나는 처음에 너네가 많이 어려워해서 못 풀어와도 괜찮아 하잖아. 잘 고치려고 하고 이후에 내가 못 푼 부분을 수업 때 잘 챙겨서 풀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면 됩니다. 하고자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나도 처음부터 못하는 거 뭐. 선생님이 살면서 공부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공부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좀 어느 정도 확신에 차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물론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몇 배는 잘합니다. 한 10배 잘해. 10배. 그때 선생님은 니들보다도 몇 배 잘하긴 했지만 니들보다 고3 고등학생 때 나는 너네들의 실력이 한 5배 잘했다면, 5배 더 우수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 10배 잘하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50배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 새끼들아. 근데 그 간격은 1년, 2년 안에 다 좁힐 수 있어요. 알겠지? 고등학교 선생님은 좀 무식했어. 내가 막 강의에서 멍청하게 계산하지 말고 풀려고만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계산하라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은 멍청하게 했어요.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마음은 급해 죽겠고 하니까 멍청하게라도 문제를 풀어내야지. 그랬던 거예요. 잠깐만. 자, 갑시다. 이런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가 방법이 다 따로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봤냐면은, 이거 생김새가 뭐랑 비슷하다고 느껴야 되냐면 68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68번 문제와 무엇이 비슷한지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나와 있구나. 개수가 대칭이라서 그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 따로 마이너스 4 x세제곱 더하기 x 따로 더하기 5x 제곱 이렇게. 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혼자 남아있는 이놈의 차수로 묶어버릴 겁니다. 강제로 묶는 거야. 안 묶여. 왜? 얘는 첫 번째 놈의 x제곱이 있지만 위에가 1이라서 x제곱분의 1로 될 거고요. 두 번째 놈은 x는 있지만 x가 하나 부족해서 x분의 1이 될 거고 맨 마지막 오만 상수로 이렇게 딱 나올 거거든. 어려워요. 여기가 x제곱이 얘밖에 없잖아. x제곱을 갖고 있는 애가. 얘는 x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분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수로 나오는 거야. 분수로. 어려워. 다시 이렇게 곱해놓으면은 유식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유식을 한번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유식을 써서 한번 전개를 해봐. 그래서 이 식이 똑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똑같이 못 만든다면 본인 계산 능력이 좌절해야 됩니다. 알겠죠? 갈 길이 멀구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식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양변 제곱해 볼 겁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나와요. 즉 무엇을 얻어냈느냐? 아주 중요한 걸 얻어냈죠. 얘가 우린 요걸 그냥 t로 잡았기 때문에 t제곱이란 말이야. 이 식은 t제곱에서 2를 뺀 게 되는 거죠. 이 t제곱 빼기 2에다가 2를 더해야만이 t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바탕으로 식을 다시 쓸 건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듣고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x제곱은 놔두고 나머지를 바꿔 쓰자면 처음 놈은 t제곱 빼기 그 다음은 마이너스 4t 그 다음은 5가 돼요. 그러면은 x제곱으로 놔두고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으로 이 t에 대한 2차식이 정리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그러나 선생님이 t를 무엇으로 잡았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잡았기 때문에 t자리에 다시 저식을 대입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 과정 지워둘게요. 풀이 과정은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x제곱을 한 놈은 엿다 주고 한 놈은 졌다 x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x제곱 더하기 x 1 마이너스 3x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 줄 수가 있어요. 답으로 쓸 때는 이쁘게 순서대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가장 하이 레벨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하이 레벨. 이게 제일 어려운 인수분해예요. 치환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x제곱으로 묶어서 분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대표 유형이라도 좀 익혀오면은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문자 정리하는 문제들이 나오네. 227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0인데, 다음 중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z제곱과 같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눈에 띄는 특징들이 뭐냐면 x나 z의 제곱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x 빼기 z는 마이너스 2y예요. 야, 문자 정리하는 건데. 에이, 미쳤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제곱들이 사라진 건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상각들이 오고 간 다음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식을 x 더하기 2y로 이렇게 x로 묶었어.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놔둬주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y는 z가 되거든. 바로 얘가 그냥 z가 돼서
xz 더하기 z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z로 묶으면은 x 플러스 z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답인 거지. 근데 x 플러스 z라는 답의 형태가 보기 없죠. 없으면 또 찾아줘야지. 없네. 이 문제가 요런 게 조금 귀찮긴 해요. 아이, 귀찮아라. 자,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z인데, 플러스 z를 하나씩 더 더해주면서, x 플러스 z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z라고 쓸 수 있고, 아이, 씨부를, 마이너스가 없잖아.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고 있어서 심심해가지고. 아이씨, 문자를 계속 바꿔야 되네. 아주 귀찮네요. 문제가 이 풀이가 뭐냐면 답은 원하는 게, 원래 주관식이면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이렇게 써도 답이 되는데 문제에서 나는 원하는 답이 있으니 너는 그거를 만들어라. 마치 답정너 문제와 같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자, 선생님은 요거를, 아이씨, 잘 모르겠는데. 제곱도 없고 그냥 가로만 가지고 문제를 전개하라고 하니 심히 막막할 수가 없구나. 어이? 아까 한 대까진 가볼까? x 플러스 2y가 z이기 때문에 x로 묶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z 제곱. 그러면은 x 곱하기 z 더하기 z 제곱은 0이니까 0이라고 쓸 필요 없지. 는 0은 애초에 없었던 거잖아, 그치? z로 묶어서 x 플러스 z가 답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건드려 줘야 되는가? 일단은 보기 2번을 보면 x 플러스 z가 있는데 2y가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x 플러스 z의 형태를 바꿔달라는 건가요? 그런 것인가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답 적는 문제, 이건 선생님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까다로운 걸. 이렇게 가자. 방식의 전환을 할게요. 요거 두 개를 묶지 말고 선생님은 그냥 Z란 문제를 없애볼게. 이거는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답이 나올 거예요. 답정 너기 때문에. Z제곱을 요거의 제곱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의 제곱. 그래서 근데 Y 모든 개수가 다 1인데. 자,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제곱. 조진식을 정리하면은 2x제곱 더하기 6xy 더하기 4y제곱. 이게 2로 묶으면 인수분해 될 각인데, 이거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 그러면 2로 묶어서 x 플러스 2y x 플러스 y가 되네. 그쵸? 그러면 얘가 바로 z로 z x 플러스 y가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정너.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해잖아, 그치?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꼴을 찾을 때까지는 못 풀겠어요가 아니야.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십수년을 수학을 해온 나도 이 답정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바로 안 보입니다. 여기 있는 답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자, 230번 갑시다. 유형 25번, 26, 27. 이 페이지가 마지막인데?
와우, 곧 끝나네요. 문자 3개가 나왔죠. A, B, C. 문자가 3개가 나온 풀이법 두 번째입니다. 같은 차수끼리 정리하기. 여기서는 문자 3개가 나왔지만 실은 아까랑 다르죠. 같은 차수들이 보이죠. 뭐 하나 안 썼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밖에 안 썼잖아. A 제곱, A, B 제곱을 안 썼구나, 그치? 자, 같은 차수끼리 묶어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묶어놓고, 그 다음은, 음, A 제곱 B. 그 다음 뭐냐면, 잠깐만, 잠깐만요, 됐어. 얘를 또 같은 차수로 생각하고 묶을 건데, 기왕 묶을 거면은 A가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A 차수 높은 얘가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 마이너스 AB로 묶어서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그 다음은 이제 C 제곱이 있잖아요. 여기가 더하기 C 제곱으로 묶어서 A 빼기 B 이렇게 봅시다. 자, 각각의 식들 인수분 해볼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는 우리 외운 공식이니까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수분해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평소에 좋아한다는 그 풀이로 식을 쓰시는 게 계산에 좋아요. 얘는 인수분해니까는 그렇게 인수분해로 써야 되는 거지. 자, A 빼기 B로 이 식을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에 빼기 AB가 하나 붙고 더하기 C제곱에 하나 붙습니다. 근데 더하기 C제곱이면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가 보다. 그냥 갑시다. 야,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정리된 식을 보면 A 빼기 B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한 거가 0이래. 그러면은 얘가 0이든가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세 변의 제곱해서 0 나오려면 다 0 나와야 돼요. 근데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0이면 삼각형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A랑 B랑 같다밖에 없겠죠. 삼각형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33번.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줬는데 강의 중에도 한번 찍어 놓을게요. 영상으로. 얘 인수분해 여기 이 없잖아. 이 문제 인수분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수분해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강의 중에 한번 알려준 겁니다. 2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승에서 x제곱 y제곱 하나 빼주면은 두 식은 똑같아요. 요 가운데 항만 빼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요거를 앞에 세 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완전 제곱식 뒤에는 xy의 완전 제곱이라고 보고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계산들은 알아서 주어진 정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주면 다 준 거야. 밥상 차려준 건데 못 떠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2단원이 끝나가니까 이제 마지막 니들 어차피 마지막 문제 해설 끝나면 영상 꺼버릴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하자면 겨울방학이니까 시간 많을 때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1단원, 2단원을 진도를 나가고 있어도 너희들은 시간 날 때 1단원부터 처음부터 또 푸는 거야. 어? 너희들의 숙제는 숙제대로 해오고 1단원은 1단원대로 복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내 숙제는 항상 1단원부터 이번 주 진도 나간 데까지 이번 주 강의 영상 올라오는 데까지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3단원 나갈 때도 1단원, 2단원 풀고 4단원 나갈 때도 1단원, 2단원, 3단원 다 풀고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하잖아. 그러면은 겨울방학 끝나고 3학년 3월 달이 됐을 때 너네들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그 실력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본인이 기초가 약하다 생각하는 학생들일수록 1단원부터 누적 학습하세요. 시간 들여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3월 달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풀려.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건가? 하고 하면 풀려.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항상 매년 고1 되는 학생들 혹은 으쌰으쌰
만나서 새학년 고1 후반기에 만나서 고2 때 같은 선생님이랑 같이 고2를 맞이하는 친구들 이런 애들한테 고3한테 이런 얘기 안 해주고 힘드니까 못해. 고3 때에는 이렇게 한다고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고1이나 고1 될 때 겨울 방학 때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누적으로 숙제를 해와라. 선생님 역사상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애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나보다 우수한 학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에 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지도에서 제일 잘 된 놈이 나야. 니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면은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그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 수학은 이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난 정말 누적을 했어요. 뭐 책 한 권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본다라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수능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는 고등수학 센 상 정도 되는 책이면 일주일에 한 번 봤어요. 다 풀고 다 채점하고 다 고치고 또 다음 주 또 한 번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었어 나는. 다른 과목에 그걸 적용해서 그 과목 점수를 올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해보세요. 정말 피곤할 텐데 푸는 양이 많아도 반복해서 풀수록 그 단원의 한정된 양에 대해서 내가 빨리 풀어버리기 때문에 공부 시간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적응력, 흡수력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고1 수학이 안 되면 고2 때 만회가 안 돼요. 고1 수학을 잘하는 놈이 고2 때도 잘하고 고3 때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들이 학년이 바뀌어서 내용이 어려져서 점수가 안 되고 공부가 옛날보다 어렵다고 느낀다면 기초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다닌 학교가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왔던 거예요. 기초를 쌓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정말 그렇게 이 수학상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수학 하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정말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누적해서 1단원부터 1단원, 2단원, 1단원, 3단원, 1단원, 4단원, 1단원부터 5단원, 1단원부터 10단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는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이 한 권을 다 하기도 전에 이미 유레카 수학이라는 게 뭔지 대충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99999 세제곱 더하기 1 99998 곱하기 99999 난 보이는데 넌 안 보이지. 9안 써있죠. 더하기 1. 자, 99999를 x라고 잡자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 분모는 x 빼기 1 x 더하기 1입니다. 자, 분자 인수분해 해주면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분모 전개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서 약분 x 플러스 1입니다. 즉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되는 답이 10만 05개 10만이 나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적절한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간결하게 해달라가 이 풀이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3단원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됩니다. 방정식에서 실수어서 나오는데 점점 수학은 꼬부랑 글씨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계산 과정 하나하나 선생님이 계산하는 느낌처럼 간결하고 좀 효율적으로 쓰자고 마이너스부터 앞에다 써제끼는 그런 무식한 짓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아무 생각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잘 선생님의 흐름 하나하나를 잘 따라와서 내가 요구한 바대로 문제를 풀어오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1시간 반이 다 돼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